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자릿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세 자릿수의 덧셈은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학 교과서는 14쪽, 15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자릿수의 덧셈을 했는데 그때는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의 세 자릿수의 덧셈이었고요. 이번에는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교과서 14쪽부터 봅시다. 환경전시관에는 방문객 수를 나타내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방문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환경전시관에 가족과 함께 방문을 했었죠. 그때 보니까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그 게시판에는 방문객 수를 나타낸대요. 지금 환경전시관 방문객 수라고 해서 어제 몇 명 방문했고 그제 몇 명 방문했는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문제에서 이틀 동안 방문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되어 있네요. 어제는 138명이, 그제는 123명이 방문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방문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 자, 우리 이 두 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아래 봅시다. 이틀 동안 방문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림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 어제 138명이 방문했는데 100에 가깝죠. 그래서 어제 방문한 사람은 약 100명. 그제 방문한 사람 123명인데 100이랑 200 중에 100에 또 더 가깝죠. 따라서 약 100명, 약 100명 방문을 했으니까 약 200명으로 어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방문한 사람 수를요. 혹은 이렇게 어림할 수도 있어요. 보면 어제 방문한 사람 수가 138명인데 이건 130하고 140하고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140에 더 가깝죠. 그래서 약 140명, 140명, 그리고 그제 123명은 120하고 130 중에 120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약 120명이 방문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림한다면 이틀 동안 방문한 사람은 모두 약 260명이라고 어림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고 한 것은 아니에요. 어림하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도 자유롭게 어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좀 자세히 그리고 길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으로 어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방문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어제 방문한 사람 수 138명에 그제 방문한 사람 수 123명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이틀 동안 방문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구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138 더하기 123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의 자리끼리 8 더하기 3 계산하고요. 또 10의 자리끼리 30 더하기 20 그리고 100의 자리끼리 100 더하기 100 이렇게 각 자릿수별로 따로따로 차례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 방법을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을 구체적인 수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수 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100 모형 하나 있죠. 10 모형 3개 있습니다. 그리고 1 모형 8개 있어요. 138이고요. 100 모형 하나 있고 10 모형 2개, 1 모형 3개 있습니다. 123이죠. 자, 두 개를 이제 더해야 하는데 100 모형은 2개가 맞아요. 10 모형은 5개가 맞아요. 그런데 1 모형을 보니까 8개, 3개. 지금 여자친구가 말하죠. 1 모형 10개를 10 모형 1개로 바꿀 수 있겠네.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받아 올림. 지금 1 모형이 8개 있고 여기 3개 있어요. 그러면 총 1 모형이 11개죠. 이 1 모형 11개를 10개, 1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1 모형 10개를 10 모형 1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 모형은 원래 3개 더하기 2개 해서 5개예요. 그런데 1 모형 11개 중에 10 모형 하나로 바꿨죠. 따라서 10 모형의 개수는 3개, 2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된 6개죠. 그러면 1 모형은 몇 개가 되느냐? 8개, 3개, 11개에서 이 1개가 남았죠. 11개에서 8개, 3개, 11개 중에 1개가 남았으니까 1의 자리는 1이 되고요. 100 모형은 그대로 2개 해서 26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38 더하기 123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수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요. 138 더하기 12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에는 수 모형이 나와 있고 아래에는 수, 세로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1 모형 10개를 가지고 10 모형 하나로 바꿨어요. 그러면 1 모형 하나가 남죠. 1 모형 하나가 남기 때문에 1의 자리에 하나를 써줍니다. 그래서 138 더하기 123 계산할 때 1의 자리는 1이 되고요. 그 다음 10 모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3개, 2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1 모형 10개를 가지고 10 모형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10 모형은 실제로 7개,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죠. 그래서 10의 자리가 6이 됩니다. 100 모형은 실제 있는 개수 써주면 2개가 되고요. 자, 수 모형으로 풀이하는 법 이해했죠? 이번엔 숫자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8과 3을 더해요. 그러면 11이죠. 2학년 때 공부했던 것처럼 이 중에 10 넘어가는 9보다 더 큰 수, 그것은 여기에 하나 다 11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의 자리에 1을 써주고 1의 자리 수 1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10의 자리 계산을 할 때 이걸 추가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6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38 더하기 23 똑같죠? 여기에 하나의 자릿수가 더 추가가 돼서 100의 자리 따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261이 나오는 것입니다. 활동 1에서 어림한 값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어림했을 때 200이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260이 나왔죠. 뭐 어떤 식으로 어림을 했든 실제 261인데요. 그래서 어림한 값과 비슷하다. 260도 비슷하고 200도 261과 비슷한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138 더하기 123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으면 지난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받아올림이 있으면 10의 자리로 받아올림하여 계산한다. 나머지 각 자리의 숫자끼리 같은 자리끼리 더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아래 3번 계산해 봅시다. 264 더하기 316. 자, 4와 6을 더했더니 10이에요. 여기 이렇게 10을 쓸 수가 없죠. 1의 자리에는 하나의 숫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올림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10의 자리 보면 1 더하기 6 더하기 1이기 때문에 8이 되고요. 2 더하기 3, 100의 자리는 5. 따라서 264 더하기 316은 580이 됩니다. 자, 이번에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만약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으면 그 다음 자리인 100의 자리로 받아올림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봅시다. 5 더하기 2는 7이에요. 받아올림이 없네요. 그런데 8 더하기 3을 보니까 11입니다. 11이면 받아올림이 10의 자리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11 이렇게 써주고요.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된 1, 원래 있었던 6과 2 각각 더해주면 9가 되겠죠. 따라서 917이 됩니다.
4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자, 이것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자, 보면 348에다가 215를 더해 주었어요. 같이 보면 1의 자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8 더하기 5는 3, 13이죠. 13. 그렇기 때문에 1은 10의 자리로 올라가고 1의 자리에는 3이 됩니다. 10의 자리가 4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리고 100의 자리는 2 더하기 3, 563이 됩니다. 여기에 171을 또 더해 주어야 해요. 563 더하기 171을 보면 3 더하기 2 하면 5, 6 더하기 7 하면 13이죠. 3은 써주고 1은 100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받아 올리며 5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7, 따라서 73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의 덧셈 이번 시간에 계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어야 할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123 더하기 246 받아 올림이 없을 때 계산하는 방법, 우리 100의 자리 먼저 계산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받아 올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계산의 경우에는 1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이 있어요. 그러면 큰 자리에서부터 계산을 하다 보면 12 받아 올림이 있네. 10의 자리가 6이 아니라 7이네. 이렇게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 올림이 없다면 물론 100의 자리에서부터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덧셈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받아 올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덧셈을 계산을 할 때는 작은 자리에서부터 계산하면 우리가 받아 올림이 있든 없든 쉽게 편리하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엔 수학 익힘 12쪽, 13쪽 풀이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